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고 싶은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에게서 차익 물량이 나타나고요. 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 누가 있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그렇지만 좋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이제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식시장에 혼자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사야 하는지, 또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군들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참여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한밤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보아 씨와 오늘은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자, 보아 씨가 맨날 이 스크린 패널 앞에 섰다가 오늘은 저희 메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메인 자리에 앉아 있는 보아 씨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은 소감이 어떤지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아 씨의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된 또 한밤의 마스코트 또 보아입니다. 제가 캐스터 자리는 이제 몇 달 동안 서서 이제 좀 적응이 됐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또 첫날 방송하는 느낌도 나고 좀 새롭네요. 저희 아빠한테 제가 오늘 메인석에 서게 됐다 했더니 아니 무슨 이등병이 분대장 자리에 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또 후회하지 않도록, 그 말 한 거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주린이들 대표해서 제가 또 알차게 오늘 특집 방송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보아 씨에게 이 주린이 자리, 메인 자리를 좀 요청한 사항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터지고 지수가 급락을 했고 또 급반등을 할 때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아마 급락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대표로 해서 보아 씨에게 오늘 여러 가지 이 종목에 대한 질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이 스킬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메인 자리에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고 매주 하던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매주 보아 씨에게 이번 한 주의 시장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왔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 씨에게 이번 주 시장이 어땠는지 먼저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제가 또 메인석에 섰지만 또 제가 하던 일은 계속 해야겠죠. 네, 간단하게 이번 주 시장 분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또 우리 시장 좀 휘청휘청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여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우리 시장 이번 주 변동성도 좀 컸고 조정도 좀 많이 받아서 이 대부분의 분들이 좀 수익을 보기는 좀 힘든 한 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쌤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좀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연휴를 앞두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이 더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겠죠. 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또 이번 주 시장 또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 만회할 수 있는지 또 대응 전략 우리 김쌤이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오늘도 집중해 주셔야겠죠. 제가 또 주린이를 대표해서 또 다음 주 시장 예측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뉴딜 정책 관련해서 펀드가 출범할 거라는 뉴스가 또 뜨면서 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예상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쌤, 사실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다가 이 1층에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서 아주 인상 깊은 글귀를 하나 봤어요. 어떤 글귀를 또? 그래서 제가 이 주린이 분들과 나누면은 아주 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살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투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당연히 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너무 하나하나의 사건에 막 집착하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일희일비하면 그렇죠. 우리 사실 투자 생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오랫동안 투자 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 생활 즐기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래도 또 나는 일비보다는 일위가 좀 더 큰 투자자가 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김쌤 수업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아 씨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했고 또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하나씩 짚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장이 마치고 나서 엄청난 뉴스라고 해도 괜찮을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기업 3사가 드디어 합병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주린이를 대표하는 보아 씨께 제가 돌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돌발 질문이요? 네. 자, 셀트리온의 네. 3사 합병에 대해서 네. 보아 씨가 생각하는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강도는 어떤지. 제가 사실은 네. 아까 PD님이랑 저녁을 먹을 때 PD님이 이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이 셀트리온 얘기를 또 잠깐 하셨는데 제가 절대 귀찮아서 안 찾아본 게 아니라 이따 김쌤 오시면 여쭤봐야지 하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아마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이 뉴스가 과연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혹은 내가 관심 있게 보는 혹은 시장에서 관심을 주는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특히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를지 혹은 내릴지가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과연 이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인지 말지가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오늘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노란통을 보고 있는데, 노란통 메신저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셀트리온만 보유하신 것도, 헬스케어만 보유하신 것도, 제약만 보유하신 것들이 아니고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제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자, 팩트는 이거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을 합니다. 즉 지주사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홀딩스로. 자, 이렇게 되면 기업의 주가가 오를 거냐 말 거냐, 저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셀트리온이 있고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어요. 자, 그럼 세 종목 모두 오를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대표 회장이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대로 아마 지분 비중이 많은 기업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공시된 바로는 제약이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서정규 회장이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 그 다음 헬스케어, 그 다음 셀트리온 순으로 아마 시장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셀트리온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업 세 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미 한 회사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한 회사는 유통을 하고요, 한 회사는 그냥 대표 회사하고요. 이것을요 통합을 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 비용들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고정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마진율이 올라가고, 마진율이 올라가면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린이 그럼 보아 씨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네.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아이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셀트리온의 합병은 이 기업의 호재냐 악재냐 했을 때 호재다. 왜 그러냐? 기업이 합병을 하면 기업의 가치가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보다 가치가 더 늘어나게 되니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아마 갖고 계신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셀트리온도 제약도 헬스케어도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린 거는 셀트리온 개별 악재가 아니에요. 시장의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왼쪽이 코스닥을 제가 주봉으로 돌려보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 지수가 3월 중순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한 이후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딱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주였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번 주에 또 뭐가 문제였냐면 바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대장이었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러한 기업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았던 그러한 섹터, 그러한 기업들의 조정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오늘 또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런 힘들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1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송을 보시면서 노란통 메신저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최대한 대응을 해드리니 노란통 메신저에 오시면서 방송을 듣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노란통 메신저를 어떻게 오느냐? 우리 주린이 보아 학생이 이 카카오톡, 노란톡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말해 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아 학생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카카오 땡 다들 많이 하시죠? 네, 거기 대화창에 들어오셔서 이 상단에 돋보기 모양과 음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이에 이 플러스 표시가 있는 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면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쌤이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칭방도 많다고 하니까요. 600명 가까이 되는 인원 잘 체크하시고 다른 방 가지 마시고 이 방에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2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장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언제 사는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첫 번째, 시장의 돈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파악하자. 라는 겁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왜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까? 왜 이 기업을 사셨습니까? 왜 이 가격에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주린이 분들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요. 누가 사라 그랬는데요. 제 주변에서 이거 사서 집 샀다는데요. 차를 바꿨다는데요. 그래서 저도 샀는데 제가 산 이후로 자꾸 내려요. 이거를 더 사야 되나요? 던져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대화가 최근 2, 3개월 안에 매일같이 있었던 대화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아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자, 보아 너무, 씨에게 돌발 질문. 네. 자, 주식 투자를 왜 하게 됐는지. 주식 투자를 네. 왜 하게 됐냐고요? 네. 그야말로 돈 벌고 싶어서 아닐까요? 그렇죠. 네. 자, 돈 벌고 싶어서 했죠. 네. 자,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뭘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종목을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종목을 네. 잘 골라야 네. 되겠죠. 그럼 이 좋은 종목을 잘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쌤의 투자 백서를 잘 듣는 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정답 먼저 갑니다. 일단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노트에 딱딱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주린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주식을 하는 이유, 바로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100% 중에 100%입니다. 그죠? 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종목을 사야 되죠. 자, 좋은 종목을 그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에서 좋은 종목이란 뭘까요? 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주린이 보아 학생에게 물어볼게요.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종목이란 무엇일까? 계속 돌발 질문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좋은 종목이요? 네. 수익을 많이 내주는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100% 정답이에요. 그럼요. 자, 누가 뭐라 해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내 계좌에 수익만 주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맞죠? 아무리 실적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뉴스가 좋지 않아도 상승해서 나에게 돈이 되면 나에게 수익이 되면 그건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란 올라가는 종목이죠. 자 그럼 그 올라가는 종목은 왜 올라갈까요? 바로 돈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것들은 두 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이라고 하는 투자 주체가 있어요. 요새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도 굉장히 강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방향성 안에서 종목의 급등락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급등하는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의 이유는 바로 그러한 메이저 주체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느냐, 매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매도를 하는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요? 매수를 하는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요? 자, 보아 씨 질문. 매수냐, 매도냐? 매수요? 그렇죠. 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업을 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전문가님, 대표님, 그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뻔한 이야기 맞아요.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 우리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그 종목들을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아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캐치해 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바로 종목 선정인데요. 자,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첫 번째 돈이 들어가는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종목은 오늘 20% 올라가고 30% 올라가고 B라는 종목은 1% 올라가거나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그럼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주린이 보아 씨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선생님 너무 질문이 하루에 많은 거 아니에요? 10% 20% 움직이는 A를 사야 될까요? 네. 하루에 움직여봐야 1%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 B를 사야 될까요? 많이 움직이는 A를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앞으로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부담스러우니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사야지 라고 하시다가 이 종목이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손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주린이 여러분들의 열의 9.9명은요 손절을 절대 안 합니다. 손절을 절대 안 해요. 자, 그럼 그 종목이 내가 살 때는 분명히 10,000원이었는데 몇 달 뒤에 계좌를 열어보면 2,000원, 3,000원 될 때까지 그냥 냅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투자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실적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모멘텀이 살아나갈 종목들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종목은 과감히 버리고 그 전에 시장에서 관심에서 멀어진 종목은 애초에 안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동훈하나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훈하나텍. 자, 2주 전에 저의 블라인드 종목이었어요. 2주 전에 저의 블라인드 종목. 자, 동훈하나텍이 보면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벌써 50% 이상, 오늘 종가 기준으로 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자, 동훈하나텍이 무슨 기업이 있느냐?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최근에 무슨 이슈들이 있죠? 삼성, 갤럭시 폴드, 5G 혹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5G 모델들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주춤했지만 다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분기,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의 실적은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기업에 뭐가 들어온다? 메이저 수급의 거래가 들어온다. 자, 메이저가 어떻게 수급이 들어온지 아냐면요. 차트를 보시면 아래 하단에 거래량이 보여요.
거래량의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뭐예요? 아, 이제부터 이 기업의 주가는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구나. 왜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사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까요? 아니란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 종목을 사는 거고 이 종목을 사니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하지만 장이 시작하고 나서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세트를요.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에는요, 모두 이러한 화면들이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여주는 창이 있죠. 제가 오늘 제가 쓰는 HTS 기준으로 한번 열어봤는데요. 지금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칸을 열어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15위. 뭐 내리면 더 나와요. 한 50위까지 나와요. 자, 코스피 눌러보면 코스피 시총 상위부터 50위 정도까지 딱 보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동안.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들 특히 9시부터 이러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거 올라가요, 전문가님. 이거 벌써 10% 가는데요? 이거 사요? 말아요? 팔아요? 대출 받아요? 올인해요? 몰빵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어떠한 종목군이 가장 강한지. 자,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쭉 내려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같은 섹터인데 어때요? 조금은 약하죠.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이죠. 그런데 볼게요. LG화학이 엄청 강해요. LG화학은 뭐죠? 전기차 배터리죠. 한번 쭉 봐요. 내려보니까 셀트리온이 강해요. 자, 1위부터 15위를 봤을 때 유독 눈에 띄는 것은 LG화학과 셀트리온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종목을 사느냐? LG화학과 셀트리온, 전기차와 제약을 사는구나. 자, 그럼 이런 날은 우리가 메이저 수급 주체가 전기차와 제약을 사는데 저기 뭐 다른 섹터 그걸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자, 되죠. 그러면 우리 주린이 보아 씨에게 돌발 퀴즈. 자, 오늘 LG화학, 이게 LG화학은요 배터리 관련주예요, 보아 씨. 이건 알죠? 제가 지난주에 브리핑에서 그렇죠? 말을 했습니다. 알죠? 자, LG화학이 강한데 전기차 배터리가 강한데 만약에 정유화학주를 보면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자, 아니죠. 전기차가 강하다. LG화학이 강하다 그러면 전기차 섹터가 강하면 우리는 전기차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정유나 화학 쪽 오늘 움직이지 않는 기업을 매매를 한다는 건 잘못된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아 씨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돈은 우선 시총 상위 대장주부터 들어갑니다. 시총 상위 대장주부터 들어가서 그 종목들이 움직이면 그 밑에 중소형 개별주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예요. 아셨죠? 자,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전기차와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했다면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를 공략했다면 여러분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 섹터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은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오늘 사서 1년, 2년, 3년 뒤에 계좌를 열어볼 분들에게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사서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계좌를 열어볼 일은 뭐가 있냐면요. 수익권이 아니고요. 물렸을 때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전기차와 제약을 보는 게 맞는 거고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코스닥으로 가봤더니 딱 보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강하죠? 알테오젠 제약 강하죠? 셀트리온 제약 제약 강하죠? 제넥신 제약 강하죠? 자, 그럼 답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여타 다른 섹터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중에 유독 도드라진 건 결국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약바이오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장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대표님,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요 어떠한 섹터보다 제약바이오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제약바이오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배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을 가진 주린이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사요. 올라가면 내 탓. 내 탓. 일단 올라가 수익을 보면 내가 너무 잘해서. 자,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잘해. 만약에 샀는데 밀려요. 네. 밀리면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왜 샀는지 기업 공부를 거꾸로 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기 전에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사야 되는 명분을 찾고 사야 되는데 사고 나서 물리면, 소위 말하면 물리면 이 기업이 하는 일이 뭐지? 이 기업의 실적은 지금 어떻지? 이 기업의 기관과 외국인은 지금 사는 건지? 거꾸로 이렇게 역순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 지금 보아 씨가 웃죠? 그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방송에서 이렇게 웃는다라는 건 심히 지금 찔리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너무 민망하네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뜨끔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죠. 제가 물어봅니다. 저 전문가님, 대표님, 저 이거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요? 그거 뭐 자율주행 관련 기업 아니에요? 뭐 반도체 기업 아니에요?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이 섹터에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는지 최대한 이것만은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뭐 제목은 되게 거창해요. 시장의 돈은 어디로? 네? 엄청 큰 주제 같죠? 엄청 뭐가 있을 것 같고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에 시총 상위 종목 하면 하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손가락과 이 앞을 볼 수 있는 눈만 갖고 계시면 오늘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력이 많은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시작하신 분도 이 방송을 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을 보는 여러분들도 모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살 때 사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에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지 돈이 안 들어오는지는 체크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들렸던 블라인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TA항공. 뭐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자마자 물렸어요. 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대한항공 안 밀렸죠. 대장주가 안 밀리면 중소형 2등주, 3등주도 안 밀린다는 거예요. 안 밀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힌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섹터의 대장을 체크했으면 어때요? 대장의 흐름에 따라 2등주, 3등주를 우리는 매매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의 돈은 어디로? 아마 오늘 딱 이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이거를 1시간에 녹여내다 보니까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게 언제 생각이 나느냐, 지금 생각나는 게 아니고 방송 끝나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방송 끝나면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그거 말했어야 되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생각나죠. 그 종목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자,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노란톡 메신저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보아 학생이 다시 한번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인사라도 남기시면 제가 주말 새에 이슈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야기 나눠드릴 테니까요. 자, 보아 학생의 멘트 듣고 노란톡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땡땡땡톡의 대화창에 들어오시면요, 이 위에 음표 무늬 옆에 이 플러스 무늬가 있는 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또 검색하실 수 있는 창이 있는데요.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김쌤의 방 4층방이 많으니까 우리 꼭 한밤 김쌤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한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목도 마르실 거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셔야 되니 자, 물 한 잔씩들 마시고 저는 그 다음 2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스킬 내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